안녕하십니까.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의 총무 대변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건강검진과 독감 접종 등으로 많이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의 제3회 초음파 세미나 및 펜주원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찬은 고령대학 안녕하십니까. 고령대학의 대기업 상승장을 맡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존에 카나브라는 제품이 발매가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카나브 패밀리라는 제품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 출시가 되었는데, 지난 6월 1일에 저희가 카나브 플러스라는 제품이 추가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비스트 상으로 약 5위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카나브 플러스, 투카 플러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총 2강좌고 첫 강의는 신장, 부신, 방광초음파의 기본 스탬프 및 피트콜 피하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셨고, 두 번째 강의는 심장 판막 질환의 심장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이균정 내과의 이호명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속내과 이승현 원장님께서 중내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2대의 초음파를 준비를 했으니 여기서 심장 초음파와 갑상선 경동맥 및 복부 초음파 핸즈온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 부신 방광의 기본 스캔법 및 피트콜 피하기입니다. 기본 스캔법은 간단하기도 하고 다 아시겠지만 유변은 마음을 한번 들어가 주시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기 초음파는 인용기와 생식기로 나눠지는데, 내과 계열에서는 주로 이제 인용기 쪽에 초음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키드니, 그리고 유레터, 유리너리 블래더, 그리고 아드레날 글랜드 이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볼 때 환자들이 주로 이제 프랭크 페인이나 백페인, 슈프라 퓨빅 페인 또는 헤마츄리아, 유리너리 프리커시티스위, HDR 유린 센스 그런 것 증상이 있을 때 외래에서 유리너리 유롤로직 초음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히든이나 블레더 아드레날 글랜드의 매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발견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 소견이 특이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발견할 수 있는 질환들을 정리를 해보면 APN이나 여기에 동반되는 HS 또는 당뇨나 고혈압의 네프로패시 등을 판별하는 데도 도움받고, 그리고 각종 네오플라즘, 그리고 키드니 브레더 스톤, 그리고 시스타이티스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하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때 어떤 유로제닉 브레더나 BPH로 인한 유리너리 디텐션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유리너리 펑션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든지 방광, 그리고 우측 아드레날 글랜드, 좌측 아드레날 글랜드 이렇게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2장의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 주로 신장에 8장, 그리고 브레더에서는 4장. 아드레날 글랜드는 이상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고, 없으면 따로 사진을 남기시면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과 부신 그리고 브레더를 관찰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소견들은 이런 소견들이 있는데,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브는 로우 프리퀀시 컴백스 프루브를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깊은 곳까지 관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갈비뼈 틈새로 키드니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 그 좁은 틈새를 보기 위해서 섹터 프루브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컴백스 프루브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스캔법은 포지션은 슈파인 포지션으로 해도 되는데 라테랄 데큐비투스 포지션을 하게 되면 장이 위치가 이동을 해서 키드니가 장에 가리는 것들을 줄여서 좀 더 엑슬러리에 대해서 관찰하기가 쉬워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더를 관찰할 때는 브레더 필링을 해야 되고 또 우측 신장이나 좌측 신장은 리버나 스플린을 소닉 윈도를 해서 관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지 마시고 참아서 관찰을 하면 키드니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 더 관찰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스캔법에 앞서서 먼저 키드니의 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지탈에서는 머리 쪽이 도잘, 코달 쪽이 벤트랄, 코로날에서는 머리 쪽이 메디알, 코달이 라테랄, 그리고 트랜스버스에서는 힐룸의 방향이 벤트랄 메디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초음파를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은 간을 소닉 윈도우로 해서 관찰이 조금 더 용이하고 좌측은 좌측 대장과 그 근육 때문에 이게 좀 가리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포스테리어 엑실러리 라인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관찰할 때는 약간 서코스탈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엑실러리 라인에서 인터코스탈로 하거나 약간 서코스탈에서 관찰을 하는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면 레프트 라테랄 데큐비투스를 이용하거나 심호흡을 해서 DB 스페이션을 해서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롱앤시스 뷰를 남기면 되는데 신장의 장축, 우측 장축입니다. 리버, 키드니, 소아스 머슬, 그리고 등 쪽은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립에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꽤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딥 인스피레이션을 시켜서 리버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키드니가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축상에서 90도를 회전을 시켜서 단축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쪽이 라테랄, 메디얼, 스파인 쪽이 스파인 멘트럴 쪽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장축 그리고 깊이, 폭을 관찰하는데 깊이는 장축의 반 정도이고 폭은 깊이의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인터포스탈에서 관찰하는데 레프트 컬론이 조금 더 포스테리어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좀 더 뒤쪽 포스트 엑실러리 라인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 스플린, 키드니, 소아스 머슬, 스파인 그런 식의 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레프트 쪽이 좀 더 우측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갈비뼈에 갈리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잘 보이면은 하나의 사진으로 남겨도 되는데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상부 쪽을 따로 찍고 잘 안 보이는 못 봤던 하부 쪽을 이렇게 따로 사진을 남겨서 관찰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90도 회전해서 단축상의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은 바깥쪽으로 익스터널 프로토리킹하는 이런 리전이 많습니다. 시스트도 그럴 수도 있고 메스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패닝 메터드로 부채 붙이듯이 끝에서 끝까지 안 볼 때까지 실행을 해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겠고 또 신장의 후면이 우리가 슈파인 포지션을 라테럴 데큐비투스에서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롬 포지션을 해서 신장 후면을 좀 더 잘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되는 신장의 사진은 총 8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관상면 장축상을 남기고 여기서 길이를 측정을 하고 90도 회전해서 단축에 상부, 중간부, 하부 쪽에 쇼덱시스 사진을 남기시면 되고 중간부 사진에서 pelvis가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와 폭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의 초음파 소견 설명에 앞서서 아나토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장 바깥쪽은 콜텍스를 둘러싸여져 있고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베드가 있고 그 사이로 레날 콜텍스가 이어져 있는 멀티스 컬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둘라에서 펠비스 쪽으로 유린이 익스프레션 되는 레날 파필라가 있습니다. 레날 펠비스는 3-4개 정도의 메이저 칼릭스가 나눠지고 메이저 칼릭스는 또 3-4개 정도의 마이너 칼릭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콜텍스 메둘라는 이렇게 저액으로 보이고 내부의 레날 사이누스는 고액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배터리가 있는 얼굴 펠비스가 있는데 초음파상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쪽에 파렌카임에서는 메둘라는 좀 더 저액으로 콜텍스보다는 구분이 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날 아테리에서 세그멘트 아테리가 분비되고 그다음에 인터로바 아테리 그리고 아큐에이터 아테리로 분지가 됩니다. 여기서 인터로바 아테리와 아큐에이터 아테리에서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레지스티브 인덱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이용을 해서 보면 되는데 PRF를 낮추면은 저속의 혈류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스의 혈관상, 그리고 파렌카임의 혈관상을 관찰하는 게 좋고, 또 PRF를 올려가지고 빠른 혈류만 표시를 하게 되면 혈관 혈류 분포를 볼 수 있고, 또 스톤이 의심되는 고액호 병변이 있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기타 자극을 없애서 이렇게 관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지스티브 인덱스인데요. 인터로바 아테리와 아큐에이터 아테리에서 펄스웨이브 도플러로 속도를 측정을 하면 시스톨과 다이스톨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시스톨을 분자로 하고 시스톨에서 다이스톨을 뺏는 차를 분모를 해서 이게 0.7 이하가 정상입니다. 만약에 신장에 인펙션이 있거나 스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신장이 팽창하거나 붓게 되면 좀 딱딱해지면은 이런 RI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이즈, 그리고 팔시페이션,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여부, 그리고 국소종기, 병변, 그리고 파렌카임 이상 여부를 관찰하는데 먼저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는 9에서 14c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9cm 이하로 2번 이상 측정이 되면 뭔가 크로닉한 인설트를 받은 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양쪽의 크기 차이가 2cm 이하인데 2cm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쪽이 한쪽이 커졌거나 작아졌는 어떤 이상 여부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렌카이말 테크니스는 사이누스 바깥쪽에서 콜텍스 바깥쪽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두께가 1cm 미만이면은 어떤 크로닉한 키드니 디지즈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가 9cm 이하이면서 파렌카이말 테크니스가 1cm 이하이면은 어떤 네프로패시 크로닉한 키드니 디지즈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칼시페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칼시페이션은 네프로칼시노시스, 신장 실질내에 칼슘이 침착된 것과 그리고 네프로리시아시스, 레날 스톤이죠. 실질 밖 신장 내의 결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리너리 스톤, 유레터 스톤 여러 결석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환자는 메둘라 쪽이 이제 고액으로 칼슘이 집착된 그런 소견인데 가우트 네프로패시 환자였습니다. 이런 메둘러리 네프로칼시노시스가 관찰되면 프라이머리 하이퍼 파라사이로디즘이 있는지 칼슘이 올라가는 사이코이도시스나 비타민 D 세라피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지 디스탈 IT가 있는지 메둘러리 스펀지 키드니 같은 디시즈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프로리시아시스 레날 스톤입니다. 레날 파필라 쪽에 보통 스톤이 이렇게 커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레날 스톤이 되겠습니다. 도플러를 이용해보면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레터 스톤입니다. 유레터 스톤은 잘 막히는 부분이 약 3군데 정도 있는데 유레테로 펠빅 정션, 그리고 커먼 일리아 아테리를 넘어가는 그 부위, 그리고 유레테로 베지큘라 정션, 이 세 부위를 확인하시면 발견하는 데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펠비스에서 어퍼 유레터 쪽으로 넘어가는 UPJ에서 스톤이 관찰되고 있고 또 UVJ, 브레더 쪽에 트라이본 쪽으로 들어가는 오리피스 쪽에 이렇게 고액호에 트윙클린 아티팩트를 동반하는 스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드 유레터 스톤은 우리가 장기스템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가 있고 뭐 증상이 있고 이러면은 CT 같은 것들을 찍어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일리아 아테리 넘어가는 쪽에서 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레날 사이누스는 고액호로 펠비스가 구분되지 않는데 업스럭션이 생겨서 늘어나게 되면
저에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레이드를 0에서 4까지 나뉘는데 약간 페리스가 늘어난 정도를 그레이드 1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 칼릭스까지 늘어난 것을 그레이드 3D, 그리고 레날 펄픽스까지 얇아져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4라고 진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주로 옵스트럭션 때문에 생기는데, 옵스트럭션이 있어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샬하게 유레터가 막힌 경우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점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레지스티브 인덱스를 측정을 하면 0.7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경우에 어떤 옵스트럭션 여부를 더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이와 같이 CT까지 찍어서 이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국소병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병변은 신장에는 이제 노멀 베리언트가 많기 때문에 추로리즘과 슈도리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추로리즘이라면 시스트인 경우는 모시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알아야 되고, 솔리드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RCC와 AML 정도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 기타 확진은 CT나 MRI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가장 흔한 변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 볼텐스 콜롬의 하이퍼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날 파렌카임이 레날 사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익스텐션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메스처럼 보이는데 뒤에 도플러링을 감별하시고 있습니다. 브로메드리 홈프는 보통 좌측에 잘 생기는데 리버나 스플린에 의해서 신장이 눌려서 발생하는 그런 변이고, 이 부분도 메스하고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도플러를 띄워가지고 메스 라이크 리즌 내부로 밸류상이 들어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sistent fetal ablation 전천후 파렌카임 디펙트입니다. 신장은 이제 티생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로브로 분리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합쳐져서 되는데, 이 휴정 과정에서 완전하게 합쳐지지 않는 경우에 피탈 오블레이션이나 전선을 파렌카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장 병변이 추루리즌인 경우, 특히 시스트인 경우 우리가 모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높아질수록 악성 가능성이 많고 3, 4는 수술을 시켜야 되고 2F에서는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CT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조금 이번에 바뀌면서 초파에서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은 단순히 심플 시스트, 내부에 세툼이 없는 2mm 이하의 벽을 가지는 심플 시스트이고, 2는 2mm 세툼이 1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를 클래스 2라고 합니다. 그리고 2F는 3mm 정도의 월 thickness가 있거나 세툼이 3mm 이상, 3mm 정도의 세툼이 있거나, 또는 2mm 이하의 세툼이 4개 이상 있는 경우 2F로 해서 팔로우하게 됩니다. 3 이상은 수술을 하는데 4mm 이상의 월 thickness이나 세툼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3mm 이하이지만 irregular 월 thickness이나 세탈 thickness이 있는 경우 3이고요. 그 다음 4mm 이상의 인앤식 노듈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셀 사이즈와 관계없이 이 노듈의 이 마진이 큐트한 앵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카테고리 4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솔리드 리전일 경우에 AML과 RCC를 어떤 감별하는 대표적인 소견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런 솔리드 리전은 반드시 CT나 MRI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AML은 백과 스무스 머슬, 베슬 등이 나말투마로 라운드 오발한 쉐입이고 L 디마케이트 되어 있고 하이퍼에코가 적용되고, 사이즈는 3cm 이하로 주로 작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헤테로지니어스해질 수도 있지만 주로 호모지니어스한 양상을 지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은 RCC인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좀 필요한데요. RCC 같은 경우에는 팽창성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주로 라운드하고, 이 팽창성 발육으로 인해서 주위 조직이 눌려서 생기는 슈도캡슐로 인한 하이퍼에코익 림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내부에 네크로시스 같은 게 생겨서 하이퍼에코익 리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 리저널 시스트가 있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RCC를 좀 더 의심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질 에코 소견은 레날 펄티스가 레날 리버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내부에서는 사이너스가 제일 높고 콜텍스, 메둘라 순으로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메둘라와 콜텍스가 원래 이렇게 구분되어 보이는데
DM이나 하이퍼텐션, 네프로패시 같은 크로닉 키드니 디시즈가 발생하게 되면 이 콜텍스 메듈라 디프렌시에이션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지고 CM 디프렌시에이션이 떨어지는 경우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상 사이즈를 유지를 하는 하이퍼텐션, 네프로패시 환자인 경우에는 이분이 뭐 크레아틴이 높았을 때 하이퍼텐션, 네프로패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RA 인덱스를 좀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드레날 글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는 우리가 이제 위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스캔법을 잘 숙지를 하셔서 상복부 초음파할 때 같이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키드니 쪽에 많이 있겠고요. 우측은 IVC 뒤쪽에 있고 그리고 좌측은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 그리고 아orta의 외측 그리고 키드니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고 심장 초음파를 할 때 보시면 되겠는데 우측 아드레날 글랜드는 주로 서브코스탈에서 IVC하고 라이트 키드니 어퍼 포션, 어퍼 폴 근처 사이에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브 위치만 좀 다른데 둘 다 이제 공이 IVC하고 라이트 키드니 어퍼 폴 사이에서 관찰을 하시면 되고 좌측은 스플린과 레프트 키드니 어퍼 폴 만나는 부분에서 관찰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하고 횡단면 스캔 약간 왼쪽에서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 아orta의 외측, 레프트 키드니 앞쪽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법을 자세히 보시면 이 라이트 키드니 어퍼포션 어퍼포션과 IVC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보면은 아드레날 아데노마가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관찰하기 쉽고요. 오른쪽 같은 생각보다 이렇게 키드니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약간 서브코스탈로 해서도 그냥 스캐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라이트 키드니 IVC 사이에서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IVC가 있고 라이트 키드니 어퍼 포션이 주는데 그 사이에서 아데노마가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플린을 찍을 때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스플린을 찍을 때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 폴 근처와 스플린이 만나는 부분에서 관찰을 하시면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40% 이하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씬한 여자인 경우는 이렇게 심하고 횡단면 스캔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 그리고 아orta 외측 레프트 키드니의 전방에 보시면 이런 모양의 아드레날 글랜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복부 초음파할 때 다 하는 스캔법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시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 리전이 관찰이 되게 되면 뭐 이런 특징들을 참고하셔서 DBS를 하시면 CT 등 이밸리에이션을 해보죠. 마지막으로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은 안에 소변으로 차 있기 때문에 명창이 좋기 때문에 관찰이 쉽습니다. 소변이 이제 용적은 한 600cc 정도 되는데 우리가 소변을 살짝 보고 싶은 정도 300~400cc 정도 차 있을 때가 검사하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루멘 내에서 방광의 소변 전후 용적을 측정을 해서 방광 기능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내부에 뭐 블러드라든지 스톤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겠고 트라이본에서 유레터릭 오리피스에서 유린이 분출되는 유레터릭 제트를 관찰해서 obstruction 여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의 thickness나 focal mass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광 후면에 유레스라의 오리피스와 유레터의 오리피스를 이어는 삼각형 모형을 트라이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트랜지셔널 캔서가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프라 퓨빅 에어리어에서 트랜스버스로 프로브를 점점점 tilting하면서 상부, 중간부, 하부로 관찰하시면 되겠고 중간에서 사이스탈로 돌려가지고 좌우측으로 tilting과 슬라이딩을 병행해가지고 병변이 있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4장의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포인트는 우리가 용적을 잴 때는 이렇게 가로 세로 깊이 높이를 측정을 해서 고정 개수를 곱해서 우리 용적을 관찰하면 되겠고 소변을 더 보고 나서는 정상적으로는 50ml 이하입니다. 하지만 BPH 같은 것 때문에 폐가 생기게 되면은 150cc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유리널의 옵스트럭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광벽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테로 라테랄 그리고 라테랄, 포스테로 라테랄 이 세 부분에서 측정을 하면 되겠고 보통 이제 3에서 5mm 정도가 되겠고 5mm 이상이면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트라이곤에서 우리가 뭐 메스리즘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유리윤이 불출되는 유레터릭 제트가 있는지 또 관찰을 해서 옵스트럭션 연구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라이곤 쪽에 UV제 쪽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레터럴과 트라이곤 쪽으로 오리피스가 이렇게 오는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잘 살펴보면은 스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방광염 환자인데요. 월 테켄이 이렇게 5mm 정도로 전반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데브리스 같은 것이 있어서 시스타이티스로 진단됐던 환자이고요. 그리고 위크 유린 스트림으로 만든 환자인데 방광에 들어갔던 큐로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또 폴립이나 메스 같은 것들 주로 이제 방광하면 좀 하이퍼 에코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라는 마진을 가지는 이런 메스를 관찰함으로써 암도 진단할 수 있겠고 방광에 있는 결석 세컨더리로 유레터 스톤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여기서 파이버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인펙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반 추비하는 인펙션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스톤은 없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신장에서는 신장에 위치한 축, 내부 구조, 혈관상, 신장 크기 실질, 석회화, 수신중, 국소 변전에 대해서 관찰하시는 법을 익히면 되고 부시는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 스캔법을 익혀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은 용적과 벽 이유, 국소 변경, 프라이건 등을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균중 내과의